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자, 저희 칙칙한 얼굴들만 보다가 지금 아름다운 여성분이 계셔서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한 지 한 6년 정도 됐죠.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포맷을 기획하고 있고 또 이를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진행자를 모셨습니다. 일단 환영의 박수부터 보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뭐 주절되는 것보다 빨리 목소리 듣는 게 좀 나으시겠죠. 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이랜드 FC에서 리포터로 활동하고 있는 조아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도 지금 박수를 치고 있지 않을까. 네, 지금 아까 창 기자가 6년 얘기하셨는데 6년 동안 저희 얼굴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설거지하면서 음성만 들었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영상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랜드 팬들 분들 중에는 많이 아셨을 어. 테고요, 그죠? 그럼 공식 질문부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오시기 전에 보셨나요? 아, 당연하죠. 원래 평소에도 자주 봤었는데 저도 이렇게 자기 전에 틀어놓고 자는 거 얼굴은 안 보고. 그렇게 많이 봤습니다. 평소에 축구는 좋아하세요? 저는 코로나 이후부터 친구 따라서 직관 갔다가 그때부터 푹 빠져서 혼자 직관도 다니고 유니폼도 사서 보고 지금은 또 축구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연배를 여쭤보면 실례니까 코로나 끝난 당시에는 그럼 어느 정도 10대 아이. 네, 알겠습니다. 10대로 추정이 되는데 그럼 축구 현장도 가시고 일도 하시고 근데 저희가 이제 고민이 이게 축구가 일이 되면 그때부터는 좀 재미 없어지거든요. 혹시 그런 어떤 고충은 없으신지? 저는 너무 재밌게 도파민에 이렇게 절여져서 이랜드가 도파민 축구잖아요. 그치, 네. 그치. 네.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저희 방송 지켜볼 팬들에게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조금 부족하지만 기자님들한테 많이 배워서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유익하고 재밌는 정보 전달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즌 개막이 또 코앞이잖아요. 맞아요. 안 할 수가 없는 순위 예측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 분 예측이 또 틀리기로 유명합니다. 아니 이거는 뭐 모든 뭐 기자 뭐 해설위원 다 아마 틀리는 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저희는 유독 지금 6년째 하는데도 한 번도 제대로 맞춘 적이 없어서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예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요 순위를 제가 예상을 하면서 드리는 정보를 듣는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당연히 틀릴 거니까 너무 기대하시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그리고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매기는 순위 숫자는 그냥 일종의 씨부림 정도라고만 생각하시고요. 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K리그 1에 앞서서 K리그 2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승격 시스템이 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나요? 네, 다음 시즌부터 K리그 1이 14개 팀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 시즌 K리그 2 승격의 문이 넓어졌는데요. 1, 2위 팀이 승격을 하고요. 3, 4, 5, 6위 팀이 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3, 6위, 4, 5위 팀 간의 승자가 맞붙어 이긴 팀이 승격을 하고요. 패한 팀은 K리그 1 최하위 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이 경우는 그 김천이 뭐 12등을 하느냐 그 위를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고요. 어쨌든 3+1 체제로 운영이 되면서 최대 4팀, 최소 3팀이 승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전에는 이렇게 5, 6위에서 이긴 팀이 올라와서 그쵸. 했다면 이제 네. 그렇게 안 하고 네. 바로 바로요. 네. 근데 최하위 팀이 강등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네, 올 시즌 최하위 팀은 K3 리그 우승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이거는 처음인데요. 우승한 K3 리그 팀이 클럽 라이센스 기간 내에 이 라이센스를 취득하면 이제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취득하지 못하면 승강 플레이오프는 개최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승강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어쨌든 하위권 싸움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측을 해보도록 할게요. 떨리네요. 네, 아무래도 핵심은 승격팀이 될 거니까 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7위부터 12위까지 해볼 건데 먼저 만 기자님부터 해볼까요? 네, 저는 12위부터 화성, 13위 충북 청주, 14위 충남 아산, 15위 안산, 16위 김해, 17위 파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찬 기자님은요? 저는 12위 용인 할 거고요. 13위 충남 아산, 14위 충북 청주, 그다음에 15위는 김해, 16위 안산, 17위 파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분이 비슷한데 이유도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아마 비슷한 이유는 뭐 전력
적인 요인을 고려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 쓰는 비용이라던가 선수들의 영입 그리고 그래서 이 갖춰진 스쿼드를 봤을 때는 이들이 하위권에 맴돌 것이란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뭐 김해나 파주 같이 이제 신생 팀들 같은 경우에는 용인은 그나마 조금 투자를 해서 베테랑 선수 영입했지만 두 팀의 어떤 영입 행보로 봤을 때는 좀 불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특히 파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감독 검증이 안 된 외국인 감독이 처음 오는 그런 리스크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이들이 하위권에서 경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파주를 최하위로 든 게 얘기하신 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전력이 약해요. 그 예전에 이제 승격팀 그 K3에서 온 팀들이 대부분 리그에서 정상을 차지하고 왔었거든요. 뭐 김포라든지 화성이라든지 김해도 마찬가지인데 파주 같은 경우에는 K3에서도 전력이 좋은 팀이 아니었는데 영입도 그렇게 눈에 띄게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전력적으로 약해 보이고 그래도 김해는 여태까지 올라온 팀들 봤었을 때는 그래도 첫 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6위보다 높지 않을까. 안산의 최문식 감독 축구가 사실은 굉장히 뭐라 그러죠? 기술적인 축구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요구치도 상당히 높은데 선수들 수준이 거기에 쫓아가기에는 조금 좀 괴리가 있어 보여서 저는 김해 15위, 안산 16위, 파주 17위 했고요. 용인 아마 좀 많은 분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겨울에 워낙 이름값 있는 선수들을 대거 영입을 했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데려온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좀 부상 경력이 많은 선수들 그리고 나이가 많죠. 나이도 네. 많고 그래서 여름을 넘어가면서 조금 버거워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어서 저는 12위 정도로 올려놨습니다. 그럼 이제 상위권을 위협할 7위부터 11위 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 기자님부터 해볼게요. 저는 7위는 성남으로 했고요. 8위 화성, 9위 전남, 10위 천안, 11위 경남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 기자님은요? 저는 7위 전남, 8위 성남, 그리고 9위 용인, 10위 천안, 11위 경남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비슷한 느낌으로 전망을 하셨는데 각자 이렇게 정한 이유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일단은 사실 7등 두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성남이 어쨌든 지난 시즌에 잘했던 뭐 후이지라든지 여러 선수들이 신재원이라든지 빠져나가서 7등보다는 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화성, 전남, 천안, 경남 중에 확 올릴 만한 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없었거든요. 일단 조금 다크호스라고 생각하는 팀이 전 천안이에요. 천안이랑 연습 경기한 팀들이 역시 박진석 감독이 팀 잘 만들었네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역시 좀 마무리 쪽에서 아쉬울 수밖에 없는 외국인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높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박진석 감독이 또 외국인 선수를 많이 타는 스타일이잖아요. 특히 그래서 스트라이커를 많이 타죠. 네, 네. 그래서 또 위로 확 올리기는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10위 정도 했고요. 경남 같은 경우에도 용인과 사실 저는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저는 배성재 감독이 이 충남 아산에서 보여줬던 지도력 물론 감독이 되고는 조금 흔들리긴 했었지만 팀을 만드는 능력에서 나쁘지 않아서 경남도 중앙 미드필더 보강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위쪽까지 올라올 수 있는 다크호스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하고 화성이 저는 변수라고 봅니다. 네, 화성이 지난 시즌 차두리 감독이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좋은 지도력 보여줬고 선수 영입도 뭐 플라나라든지 나쁘지 않게 됐거든요. 그래서 화성이 저는 꽤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 일단은 8위에 녹긴 했지만 저는 7, 8위 오갈 수 있는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뭐 10위 천안, 11위 경남 둔 건 찬 기자랑 똑같은 이유로 감독을 보고 그렇게 골랐습니다. 특히 뭐 배성재 감독은 머릿속에 뭐 30몇 가지의 그런 전술적 아이디어가 있다고 이제 본인피셜 또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선수들을 만나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너무 신기할 정도로 많이 알고 계신다. 네,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박진석 감독은 또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워낙 구력이 많고 또 승격을 한번 시킨 경험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K리그 2에 그리고 가장 최근까지 또 부산을 맡았기 때문에 K리그 2에 대한 적응력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감안을 했고요. 찬 기자는 용인 12위 아래로 내려놨는데 저는 그래도 베테랑들이 특히 이 척추가 중요한데 시즌 내내 분명히 뭐 부상 리스크도 있겠고 여름 지나면 체력이 떨어질 어떤 리스크도 있지만 올 시즌 K리그 2는 경기 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점을 네. 감안해서 용인도 이제 베테랑들을 영입을 했고 그들이 쉬엄쉬엄 뛸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버티는 힘은 있지 않을까. 네, 주중 경기가 올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버티는 힘 정도는 갖출 수 있고 또 공격진에 또 석현준이라는 또 킬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10위권 안에는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뭐 7위 전남, 8위 성남은
일단 여기 뒀지만 언제든지 플레이오프를 경쟁할 수 있는 뭐 감독 어떤 구력이라던가 스쿼드로 봤을 때도 충분히 가능한 두 팀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경준 감독과 박동현 감독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네. 판단을 하신 거네요. 네. 네, 1위부터 6위 이제 승격에 도전할 수 있는 6팀은 두 분 다 같은데. 그러네요. 그렇죠. 빅6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는 4위부터 6위 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저- 기자님부터. 네, 저는 4위 수원 FC, 5위 부산, 6위 김포로 하겠습니다. 창 기자님은요? 저는 4위 김포, 5위 수원 FC, 6위 부산 하겠습니다. 네. 4위, 6위 순위는 다른데 만 기자님은 왜 그렇게 전망하셨나요? 일단 수원 FC와 같은 경우에 또 박건하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뭐 박건하 감독이 최근에는 뭐 K리그 2 경험이라던가 이런 게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워낙 갖춰진 스쿼드, 뭐 싸박이 나가긴 했지만 어느 정도는 좀 갖춰졌다고 보고 그래도 계속해서 상위권에서 놀고 K리그 1에서 놀았던 팀은 뭔가 달라도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아우를 수 있는 만한 또 베테랑 지도자이기도 해서 일단은 저는 승격 도전에 충분히 할 만한 팀이라고 좀 봤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조성한 3년차라는 게 팬들 사이에서는 좀 많이 알려졌습니다. 네, 제주에서도 그렇고 인천에서도 그렇고 거의 3년차가 됐을 때 성과를 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주제 무리뉴 같은 경우에 3년차에 이제 뭐 꼬꾸라진다는 네, 그런 징크스가 있지만 반대로 조성한 감독은 바꿔 말해서 3년 정도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자기의 어떤 팀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게 이제 올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중요한 선수들 뭐 조이제라던가 몇몇 핵심 선수들이 떠나긴 했지만 감독이 조성환이라서 저는 충분히 플레이오프까지는 진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김포는 생각 외로 전력 보강이 잘 돼서 뭐 창 기자가 이따가 호술하겠지만 저는 충분히 이 김포 역시 플레이오프 가능해 보입니다. 창 기자님 이유도 들어볼게요. 아마 이 관계자들 전부 다 이 앞으로 1, 2, 3위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6팀은 아마 제 빅6로 볼 것 같아요. 네, 전력상으로는 기본적으로 앞서 있는 팀인데 사실 저는 김포를 3위로 둘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평가가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김포가 좋다는 게 뭐냐면 3백이 좋아요. 김태한, 체프만, 그다음에 김동민 이어지는 3백은 K리그 2에서도 거의 정상급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수비가 기본적으로 잘 갖춰진 팀은 앞에만 잘 풀어주면은 올라갈 수 있는데 루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안이 기본적으로 경기를 풀어줄 수 있는 크랙 유형이고, 그러니까 김포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공격수로 영입된 스웨덴 2부 리그 출신 스트라이커가 만약에 기대만큼 득점포를 가동한다라고 하면 저는 1, 2위권도 넘볼 수 있는 수준의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원 FC와 부산이 어쨌든 전력상으로는 괜찮긴 한데 양 팀 다 조금씩 불안 요소는 있어요. 수원 FC는 중앙 미드필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연습 경기하는 팀들이 새로 들어온 외국인 선수들 나쁘지 않고 윌리안도 괜찮다. 근데 이제 한찬희 선수 파트너가 좀 불안하고 센터백 역시 이현영, 이지서 선수가 매 경기 뛰어주면 좋겠지만 부상들이 좀 많은 선수들이라서 약간 좀 불안한다는 얘기들이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포백으로 전환을 하는데 새롭게 들어온 외국인 선수들이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느냐가 기본적인 포인트고, 조성 감독의 어쨌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 완전히 흐름을 바꿔줄 수 있으면 특급 자원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력상으로는 6위권 안에 충분한데 그렇다고 지금 말씀드린 김포나 수원 FC를 넘기에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6위에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부산도 연습 경기 잘한 경기는 평가가 엄청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강팀들이랑 했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잘한 경기에서는 이게 조성환 축구가 맞아라는 소리가 들을 정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다크호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원, 이랜드, 대구가 남았는데 과연 두 분이 예상한 자동 승격 팀이 누가 될지 궁금한데요. 예상한 1위부터 3위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 기자님부터.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수원 1위로 뽑겠습니다. 어. 수원, 대구, 이랜드 순으로 될 것 같습니다. 찬 기자님은 수원, 대구의 자동 승격, 또 이랜드의 플레이오프행을 예상하셨고요. 만 기자님은요? 저는 대구 1위, 수원 2위, 이랜드 3위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수원은 무조건 올라가겠죠. 우승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저는 대구도 물론 뭐 세라핌 들어오고 뭐 나쁘지 않은 전력인데 이정효 감독 기본적으로 K2에서 우승했던 전력이 있고, 그다음에 기대치가 물론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워낙 스쿼드의 힘도 좋고, 그다음에 이정효 감독의 축구를 이어갈 수 있는 토대,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초반에 시행착오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뒤로 갈수록 위력을 발휘해서 수원이 무난히 우승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랜드 대구는 사실 저는 김포까지 이렇게 세 팀을 좀 2위 싸움을 할 수 있는 팀으로 보고 있는데 이랜드는 개인적으로는 좀 중앙 미드필더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백지용, 박창환 선수 중에 한 명이라도 다치게 될 경우에 지난 시즌 서재민 선수도 있었고 여러 선수들이 있었긴 하지만 지금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아서 그리고 수비 쪽에서도 지금 약간의 불안 요소가 좀 있긴 하거든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 뭐 김하준 선수도 떠났고 여러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대구가 전력적인 안정성 면에서는 조금 낫다. 특히 수비 쪽에서 그렇게 이탈 자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구가 전체적으로는 물론 세징야와 에드가가 1년이 더 지난 거에 따른 에이징 커브가 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징야는 세징야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수원, 대구, 이랜드 순으로 정했습니다. 네, 그 1, 2, 3위는 일단 저는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아래 팀들은 뭐 우당탕탕해서 4위하고 5위 할 수도 있지만 이 세 팀 같은 경우 밸런스를 봤을 때는 수원이 가장 앞선다고 저도 봅니다. 또 감독도 이정효야. 그러면은 수원이 1등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수원이랑 대구랑 맞붙었을 때 수원이 쉽게 대구를 이길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아까 창기 얘기한 대로 공격진 자체가 지금 뭐 정치인 정제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탄탄하게 갖춰졌거든요. 특히 세라핌 같은 경우에는 비록 한 시즌이긴 하지만 K리그 2에서 거의 세징야만큼의 어떤 임팩트를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K리그 2에서는 그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수원 삼성을 잘 알고 있거든요. 수비수들을. 그런 것도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예, 여기에 또 이랜드 같은 경우는 창희 얘기한 대로 수비 불안 요소 아마 이거 뭐 김도윤 감독이 보면 저놈 또 수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이게 마지막에는 승점을 조금씩 덜 따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1, 2강까지는 아니고 3위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만 기자님은 대구와 수원의 자동 승격, 또 이랜드, 수원FC, 부산, 김포가 플레이오프에 나설 것으로 예상을 하셨고요. 찬 기자님은 수원, 대구가 1, 2위, 그리고 이랜드, 김포, 수원FC, 부산이 플레이오프행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하셨습니다. 만 기자님은 7위부터 전남, 성남, 용인, 천안, 경남, 화성, 충북, 청주, 충남, 아산, 안산, 김해, 그리고 최하위는 파주가 될 거라고 꼭 꼬집어서 쓱 넘어가시지 빠지라고. 예상하셨고요. 상 기자님은 7위부터 성남, 화성, 전남, 천안, 경남, 용인, 충남, 아산, 충북, 청주, 김해, 안산, 파주 순이 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다. 저희만 예상할 수 없죠. 아람 씨도 붙여야지. K리그 2는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보다 더 전문적으로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승격 팀만 한번 예상해 주시죠. 우선 저희 이랜드는 올해 무조건 승격을 할 것 같고요. 저도 대구랑 수원 중에 너무 고민이 되는데 저는 직관을 다녔을 때 대구에 가면 그 하늘색 경기장에 세징야 선수가 너무 인상 깊었어서 대구가 아마 같이 승격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랜드 대구. 네. 그럼 이정효 감독은 승격 좀 어렵다. 이렇게 아니요, 3위로 이제 같이 승격하시는. 같이 승격할 수 있다. 네. 플레이오프에서 승리를 해서 팔이 너무 심하게 안으로 굽은 거 아니에요? 근데 난 좀 예상을 했어요. 여기서 이랜드 얘기 안 할 수도 좀 애매해. 그것도 네. 거기서 딴 얘기하다 보면은 저 누나 뭐야 이런 또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직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말을 또. 네, 대구와 이랜드를 예상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저희끼리 하다 보니까 저는 보면서 한 번도 안 더듬네 이런 생각을 먼저 했어요. 일단 표정이 달라졌잖아 우리가. 네. 어떻게 저렇게 발음을 또박또박하지부터 하고 또 정리도 잘해주셔갖고 근데 본인 또 소감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첫방 해보셨는데 좀 어떠신지. 전 제가 알고 있는 기자님들 중에 제일 유명한 기자님들이신데 이렇게 제가 욕을 많이 먹는 기자죠. 네. 같이 방송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 방송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클로징까지 한번 아람 씨가 해주시죠. 네, 저희는 K리그 1 예측으로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 그리고 조아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